어떤 분이 저희 또 댓글 다시는 것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이왕이면 내년에 지방선거 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이슈 확실하게 터뜨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댓글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때 나올 겁니다. 미국에서도. 왜냐하면은요. 미국이 내년에 또 선거기 때문에. 미국도 선거를 합니다. 내년에. 그런데 한국은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있죠. 그런데 내년에 미국의 중간 선거는 본선거는 11월에 있습니다만은 그 본선거의 앞에 예비선거가 치러지게 되고요. 예비선거가 주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보통 빠른 데는 2월이나 3월에 시작해가지고요. 늦게 하는 데들이 5월, 6월 사이에 합니다. 그러니까 2, 3월에서 5, 6월까지가 이 예비선거 기간입니다. 이미 선거전들이 막 치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무렵에, 그러니까 예비선거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그 무렵에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 관련한 특단의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시기적으로 그때를 놓치고 나면은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무렵에 분명히 무엇인가 행동을 취할 것이고요. 그 시간이 결국은 타임 프레임상은 한국이 지방선거를 치르기 바로 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볼 때에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이 모스탄 대사가 이야기했었던 하나님의 때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조만간에 하나님의 때가 우리 눈에 보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희망 고문하냐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희망 고문이면 어떻습니까? 어찌 예상하는 건데 예상대로 안 돼도 상관없는 겁니다. 예상이니까. 예측도 못 합니까? 그러니까 예측하는 걸 가지고 자꾸 희망 고문이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저 지금 와가지고 분탕질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소망을 가지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요. 소망을 가지는 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요. 꼭 필요한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랑 얘기보다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소망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덕목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신다 그러면은 소망이라는 부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설사 희망 고문이라고 얘기되더라도 소망이라는 부분을 놓칠 수가 없다. 왜? 내가 지금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것을 소망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 희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죽은 거 아니다. 신이 죽었다라고 말했던 니체는 죽었죠. 그런데 신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니체가 죽은 뒤에도 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날이 오는 그 희망, 그것이 바로 소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중국 해커 99명 잡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윤통은 감옥 가게 되고 계엄까지 내렸는데 바로 트통이 도울이라 생각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너무 답답했는데 미국의 움직임이 보이니? 라고 이하야님, 네. 트통이 움직이기가 어려웠던 상황들에 대해서 요즘 최근에 여러 정보들이 나오면서 이제 알려지고 있죠. 저희도 좀 며칠 연속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주변에 있는 딥스테이트들이 감춰진 딥스테이트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었다. 여태까지.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사람들이 딥스테이트들이다라는 지적들이 공개적으로 지금 이제 외부에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마이크 플린 장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미 이 베네수엘라 쪽 사람들하고 여러 차례 왕복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받았다라는 얘기 나오고, 최근에 SNS에서 지금 피러 김이라는 분이 쓴 글 돌아다니는 걸 저희가 보았죠.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쓰리스타 삼성 장군을 했었던 정보부의 수장을 맡았던 사람이 이제 고백하는,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을 공격하는 게 마약만 가지고 공격한 게 아니라 선거 시스템을 가지고 공격을 했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미국에 대한 공격이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 이게 뭐 새삼스러운 겁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이럴 때 그런 말들이 나와서 그런 것뿐이지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였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증거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때가 가까워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당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듯이 뭐 사과해야 되니 뭐니 이런 소리들을 내고 있는 이 한딸들이 그동안 좀 조용한 것 같다가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바르바르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 정체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꼈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막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들이 자기가 저기를 참지 못하고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도둑이 재발절인 겁니다. 도둑이 재발절이니까 그냥 막 소리를 내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막 해대는 겁니다. 후회하겠죠. 말 내뱉어 놓고 나서 아마 후회할 겁니다.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좀 더 참고 있을 거야. 근데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이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순간 이 악한 영들은 그냥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거의 다 돼갑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압니다. 호이루님. 그럼요. 이 나라가 지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게 참 신기할 따름이죠. 사실 상식적으로 본다면 나라가 망가졌다는 거 분명히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관심 자체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 뭐 이렇게 아예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분들은 결국은 아주 못된 정치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된다.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 나란 일은 나란님들이 하는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들입니다. 종들이 천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란 일은 나란님들이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일반 시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나란 일들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먹고 사는 거에만 신경 써.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고 있는 거죠, 다. 그럼 권력은 다 그들이 가지고 있고, 열심히 먹고 사는 사람들은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세금으로 뺏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배하는 인간과 지배받는 인간들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에서 항상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민주주의 시스템은 그걸 뒤바꿔 놓은 거였거든요. 그걸 뒤바꿔 놓은 것이 민주주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원래 그런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이승만 대통령이 진짜 좋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는데 그게 유지가 안 된 거죠.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민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깡패들이 설치고, 그냥 힘 있는 놈들이 그냥 설치고, 야바위꾼들이 설치고, 그래서 혼탁해진 거죠. 그거를 바로잡으려고 또 영웅들이 나타나가지고 바로잡아 놓으면은 또 어느 정도 숨죽이고 있다가 또 시간 지나면은 슬금슬금 기어 나와가지고 또 나라 개판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영웅이 나타나서 그걸 또 잠재우고 질서를 잡아 놓으면 또 그때는 또 잠깐 숨죽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슬금슬금 나와가지고 또 나라를 망치고,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 도저히 이 나라를 망치는 저놈들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는데 바로잡을 힘이 없으니까 국민 여러분들이라도 좀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계몽령이 떨어지게 된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였고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긴 했죠. 청년들이 많이 들고 일어났으니까. 청년들은 지금 뭐 다 깨어났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0대, 20대, 30대 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한 80% 젊은이들이 지금 나는 우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많은 반국가 세력들이 그냥 다 자수하듯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나라를 완전히 한번 다시 뒤엎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대한민국을 건국했을 때 만들려고 했었던 바로 그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다시 세워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제2의 건국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시죠. 지금 상황을 놓고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그럴 만도 한 게 지금 뭐 중국 식민지 되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나라가 워낙 개판이니까 이거 지금은 독립운동해야 된다. 제2의 건국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다. 근데 일단은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합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혹은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 애국 국민들이 대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지금처럼 인물 중심으로 누구파 이렇게 찢어져 있어서는 안 되겠다. 대통합을 이루어야 하는데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심체가 있어야지 구심체가 없이 대통합을 이루게 되면은 속빈강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심체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구심체가 결국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게 해준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그 구심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고요. 그럼 윤석열이 구심체가 되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윤 어게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원내 투쟁이 가능한 국민의힘 당을 장악을 해라. 그래서 원내 투쟁을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을 윤 어게인이 장악을 하면 윤석열이라는 구심점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다시 재정비가 되고 그래서 국민의힘을 컨트롤 타워로 세우고 거기에 애국 세력들이 다 같이 대통합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과정으로 간다고 하면 어떤 적들이 와서 덤벼들어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도와줘도 도와줄 수밖에 없다. 저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 그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게 정말 될까요? 이런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걸 기도하고 계시고, 미국에서도 그러한 지금 한국에서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툴시 게버드 D&I 국장이, 국가정보국장이 지금 뭐 민경욱 의원하고 모스탄 대사 만났을 때 했던 얘기거든요. closely, 매우 가까이 보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 매우 가까이 보고 있다. 뭐 박주현 변호사가 어제 올려놓은 영상에도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스마트매틱을 만들어낸 베네수엘라, 이 스마트매틱이 USAID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그리고 USAID를 통해서 A웹한테 스마트매틱이 어떻게 보급이 됐었고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고리. 그러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A웹이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 컨퍼런스를 하는 데에 메인 스피커로 스마트매틱 사람이 와가지고 메인 연설을 했다. 그 연설한 사람 데리고 온 사람이 USAID 사람이다. 뭐 이런 이렇게 연결고리들이 지금 이미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한순간에 퍽 터질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있어서 일을 안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알고는 있는데 이것을 진행시키는 것은 아는 것과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어떤 결과로 연결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아줘야 됩니다. 단계별로 이게 앞뒤가 손발이 맞아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좀 진행 속도가 어그적거리고 좀 늦어진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한국 쪽에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상황인 거죠. 한국 쪽이 정말 시스템이 갖춰지고 우파들이 단결해서 뭉치고 거기에 반국가 세력을 물리쳐내겠다라는 윤 어게인 정신이
구심점이 딱 돼가지고 박혀져 있다. 그리고 컨트롤 타워가 딱 세워져서 미국 쪽에서 교섭 당사자로 누구를 얘기하냐 그러면 다 같이 그 장동혁 만나서 얘기하면 돼. 모든 거 그냥 장동혁하고 얘기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조직이 되어져야 그래야 얘기를 꺼낼 거 아닙니까? 지금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한국의 카운터 파트너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이재명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재명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대화할 사람이. 예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대화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 지금 다 감옥에 가 있거나 감시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를 못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화 대상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하고 얘기 안 해도 돼. 우리하고 얘기하면은 미래 대한민국 우리가 이끌고 나갈 거야. 이 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컨트롤 타워의 역할입니다.